뭐가 127명이야? 멤버가 무슨 멤버가 127명이나 돼? 127 어디서 들어봤는데 127 NCT 아 이게 알지 NCT 그치 몇 명인지 아세요 멤버? NCT가 12명? 아니에요. 12명 아니야? 많아요. 17명? 아니에요, 더 많아요. 야 그럼 멤버 이름 외우기도 힘들겠다 17명 20명? 맞아요. 원래 23명이었는데 3명 탈퇴했어요. 진짜 야 이게 멤버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 근데 생일 언제 알아요? 나 드림 멤버 그게 몰라. 자 드림이고 뭐고 어디부터냐 숫자가 근데 저희 74. 74초부터 자, 뭐 숙제로는 아는 다 해왔을 거니까 그지? 굳이 책을 펴보지 않아도 알겠죠? 자 질문 받습니다 74페이지부터 일단 78부터 가보자 78 자 78페이지 다 이거 못 풀었어요 78, 79 없죠? 없어? 80 81? 오 82? 83? 487. 87번 83번 자 둘이 그림이 비슷하게 생겼지 지금 83부터 자 this is one 여기에 접선 그리고 선 그리고 여기에 중점 쫙 그래서 쫙 B, C, D, P 여기가 35도 얘가 33도일 때 ACP 이놈의 크기를 구해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것부터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호의 길이가 같으면 뭐도 같다? 뭔가 그 원주 원주각의 크기가 같다 그럼 여기가 33도니까 여기도 33도. 그러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14도. 114 114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나 지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얘를 보는 거야 PA가 무슨 선? 접선 이제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 사이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몇 도? 114. 얘도 114도입니다 끝났네 그럼 나머지 한 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114도랑 35도를 떼주면 되겠지 답은 몇 도? 31도 이게 좀 그림을 보는 게 좀 힘들어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잠깐만 나 아까 저거 설치하고 녹화 눌렀니 혹시? 아 정말 녹화 잘 되고 있어요 짠 자, 이거 100도고요. A가 X래요. X를 구하래요. 여기가 38도랍니다. 자, 가볼까요? AT는 원의 접선이고 점 T는 접점입니다. BCT가 38도. 자, 그럼 저 38도를 이용할 수 있는 각이 있을까? 확인해보자. 자, 저 38도는 누구에 대한 무슨 각? BT에 대한 원주각. 그럼 BT가 접선과 이현 사이에 있죠.
그럼 이 각의 크기가 38도라는 거겠지. 얘가 38도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선을 하나 긋는 순간 사각형 BTDC가 원에 내접하고 있어요. 그럼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이 각은 80도가 되겠구나. 끝났죠.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 주시면 x는 몇 도가 되겠네? 42도가 되겠네. 그 넘어주세요. 네. 저 원주가 지긋지긋하다 진짜. 안 끝나는 거야 원주가. 84페이지. 85페이지. 예. 86페이지. 5번하고 8번. 5번. 원이 있고요. 중심과 여기가 30도. 50도. x, y. 자, ABCD가 원 5에 내접하고 OBC가 30도, DAC가 50도입니다. X 빼기 Y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5가 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거 반지름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되겠죠? 여기 30도. 그럼 X는 일단 몇 도? 120도. 자, 이제 Y만 찾으면 돼요. Y만. X가 120도라는 걸 알았어. 그럼 저 X 120도는 누구에 대한 무슨 각이야? BC에 대한 중심각이 120도예요. 그럼 BC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 60도일 거야. 원주각 어디 있어요? 있죠. BAC. 여기가 60도. 끝났죠, 그럼? 네. 그럼 여기에 그 A의 크기가 110도고 얘랑 마주보고 있는 요각의 크기는 70도일 거고 그럼 Y가 110도겠구나. 오케이. 508번. 진짜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생각이 쓱쓱. 생각이 쓱쓱. 자, 문제를 읽어보죠. 그림에서 점 H는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수선의 교점이다. 자, 문제입니다. 퀴즈입니다. 저 점 H는 이 삼각형의 무슨 점일까요? 1번 내심, 2번 외심, 3번 무게중심.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어요 지금. 1번 외심, 2번 내심, 3번 무게중심. 내심. 자, 정답은 수심입니다. 자,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들어봤죠? 삼각형에는 정말 중요한 점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2학년 때 배웠던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다가 세 대변의 수선의 교점, 수심, 그리고 방심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방심이 뭐냐면 삼각형이 있으면 한
각의 이등분선과 나머지 두 각의 외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 얘를 방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방심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원을 그으면 얘하고 모두 접하게 돼. 이걸 방심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수심이잖아. 수심은 지금 봐봐. 외심, 내심, 외심, 내심하고 방심은 원을 그릴 수가 있지. 수심도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원이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자, 어떻게 원이 그려질 거냐면 잘 봐. 자, 이거 90도고 이거 90도죠? 그럼 이 사각형은 항상 원에 내접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원 하나 그릴 수 있어. 그럼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또 이쪽에도 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단 원 3개는 확보된 거예요. 자, 지워보세요. 내접하는 거 지워봐야겠다. 지웠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원을 현재 3개를 그렸죠? 3개를 더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어디를 보면 그릴 수 있냐면 BC 보세요. BC. 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D라는 점과 F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지. 왜? 직각삼각형이고 얘도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사각형 DBCF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 거야. 그럼 BC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어디서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AB에서도 F와 E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릴 수가 있고, 또 어디 있냐? 또 AC에서도 D와 E를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을 또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원을 총 몇 개 그릴 수 있겠다? 6개를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거죠. 자, 골라보세요. 몇 번이에요? AD, EF. 그렇지? AD, EF가 아니고 AD, EC라고 써야 되겠죠? 508번 같은 경우 나오면은 이거 삼각형의 수심이구나. 그러면 수심은 삼각형에서 원을 6개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이 항상 6개가 그려진다.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87페이지 15번 8번 에러 510 원이고요. 이게 적선이 쫙 그려져 있고요. 뭐야 이게? 문지 같은 쫙 중심 얘가 25도입니다. 요거의 크기를 보십시오. T입니다. 자, 체크해 봅시다. 그림에서 BT는 원, O의 접선이고 그리고 이 25도는 뭐야? 저편각. 그럼 요 25도는 BC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원주각 만들어 주시고 얘가 25도. 문제를 따라가면서 표시하는 거야. 25도 표시했어요. 그리고 점 B는 접점. 또한 AC는 원의 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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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그리고 AD와 BT는 서로 평행이래요. 자, 평행이요 나오면 뭐가 같아야 될까요? 자, 너랑 평행해요. 뭐가 같아야 돼?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억각 관계에 있는 애 찾아보세요.
모르겠으면 내가 뭐라 그랬지? 같은 값을 찾아서 미지수로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어디를 A라고 잡아볼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A라고 잡아볼게. 네, A라고 잡아볼게. 자, 그럼 여기 몇 도? A. A도라니 무슨 소리야? A 플러스 25도. 아! 더해서 몇 도? 180도. 그럼 A 플러스 25랑 25랑 더해서 90도가 되면 되겠죠? A 몇 도? 40도. 여기가 40도였구나. 자, 그러면 저 A 40도 보이죠? 40도. 40도는 누구에 대한 무슨 값? CD에 대한 원주가. 이쪽도 40도. 자, 그리고 C의 크기 알아요? 알아요. 이거 뭔 삼각형이니? 직각삼각형이고 저희 25도니까 이거 몇 도? 65도. 끝났네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만 알아내면 그게 우리가 구하는 각의 크기가 되겠구나. 40도, 65도 더하면 105도. 그럼 나머지 한 각? 75도. (517번)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죠? 이등변 삼각형 얘기했지? 자, 그림은 원 모양의 바퀴에 막대기 AB가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C와 T는 원호의 접점이고 CDT가 68도일 때 BAC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이거? 자, 일단 TD가 이 원의 뭐래요? 지름이요. 중심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지름 나오면 일단 이거 딱 그려가지고 90도 표시하셨어야겠지. 됐죠? 자, 그러면 요 68도랑 같은 각 여기, 그죠? 68도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죠? 여기도 몇 도예요? 여기도 68도. 이게 68도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니까, 또는 접선의 길이는 같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 한 가의 크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cool. 자, 서수영 컵.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죠? 서수영 컵 12문제 숙제입니다. 좋아요. 다시 숙제. 개념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은 통계 들어가요. 통계. 또 다음 주까지 통계를 끝내. 8월달에는 그 통계를 끝내버리고 그거 할 겁니다. 자, 대표값과 분포도. 먼저 오늘은 대표값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봅니다. 대표값은 쉬워요. 대표값은 쉬워. 자, 일단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유추를 해보자. 대표값 뭔 거 같아? 책 보면 거기에 다 써있잖아. 스포당하잖아. 이게 뭘 거 같아? 뭔가 대표하는 값이겠지? 맞아요. 말 그대로 대표값이라는 것은 그
그 자료들을 중심적으로 대표하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해. 대표값에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대표값은 딱 세 가지만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평균, 그리고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자, 이 셋 중에 제일 익숙한 애가 누구예요? 평균이죠. 자, 평균 못 구하는 사람 없을 거야.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지? 야, 니네 시험 보고 나서 시험 성적의 평균 어떻게 구하니? 점수 다 더하고 뭘로 나온다고? 시험 몇 과목을 받는지에 따라 나누지?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쓸 거냐면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눕니다 라는 좀 어려운 말로 쓸 거야. 자, 어려운 말이지만 풀었으면 뭐냐면 별량은 그냥 변하는 양이야. 변하는 양이니까 이거는 그냥 자료의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별량의 총합을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야. 얘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중앙값 뭘 것 같아? 예측해봐. 중앙값 중앙에 있는 값. 맞아요. 중앙값은 중앙에 있는 값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자, 내가 좀 민감한 문제지만 우리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를 했어. 아니 좀 그렇다. 몸무게는 좀 그렇고 쪽지 시험 10문제짜리 쪽지 시험에 성적을 다 조사를 해왔어. 그랬더니 5명이었다고 쳐볼게. 이렇게 맞았어. 5문제, 아니 10문제 중에 이만큼을 맞았어. 자, 이 자료들의 중앙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어디 있는 애를 찾으면 될까요? 가운데 있는 애를 찾는 거라며. 중앙값이. 그럼 얘요 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중앙값 나열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무작위로 나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름에 따라 뭐 기억, 니은, 비도, 순으로 나열을 했을 수도 있고, 제일 잘 본 사람부터 나열을 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중앙값을 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밑줄 쫙 쳐놓으세요. 중앙값을 구할 때는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불러요. 크기 순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이놈들의 성적 꼬라지를 봐봐. 꼬라지를 봐봐. 자, 몇 명이죠? 5명이에요.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해보자. 뭐부터? 작은 것부터 써볼까? 1, 2, 3, 4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 중앙값은 얼마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큰 것부터 나열해도 결과는 똑같겠지.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학생이 왔는데 10점이야. 자, 그럼 얘가 제일 크겠지? 자, 그럼 얘 중앙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애는 2하고 3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두 개가 나와 있으면 얘의 평균값을 찾으면 그게 중앙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앙값은 자료의 개수가 홀수개면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짝수일 때는 가운데 두 수의 평균을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최빈값 무슨 뜻일까? 최빈값 한자를 잘하면 이런 거 뜻을 알 수 있어. 이 사람은 최씨 가문의 빈값이라는 친구인가요? 최가 뭐야? 최가 뭐야? 가장 최대값, 최소값 할 때 그 최야. 빈 많이 나온 값.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이렇게 내가 성적을 나열을 해놨죠?
그럼 이 성적의 최빈값을 찾으세요 하면은 몇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2가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2번이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최빈값은 자료 중에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을 갖다가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대표값들을 언제 쓰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지. 자, 셋 중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 누굴까요? 1번 평균일. 얘가 가장 일반적인 대표값이. 자, 그럼 최빈값은 언제 쓸까요?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별량을 따지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최빈값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선호도 조사에. 예를 들어서 가장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을 쓰세요. 그러면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초록색, 누구는 뭐 아이보리색 이렇게 썼겠지.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중앙값은 언제 쓸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중앙값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자료 중에 특이한 값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볼게. 약 몇 년 전에 코로나라는 코로나 이런 단어 써도 되나? 코로롱이라는 어떤 질병이 유행한 적이 있었지? 그치? 자, 봐봐. 여기가 경기도야. 자, 여기에 수원이 있어. 용인이 있었고, 성남이 있어. 이게 뭐가 있을까? 또 고양시가 있을 거고, 파주가 있을 거고. 자, 코로롱이 창궐했을 때 각 지역별로 확진자의 수를 비교를 해봤어. 그랬더니 수원은 3명, 용인은 5명, 성남에 12명, 파주에 1명, 고양시에 200명. 자, 여기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예를 들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볼게. 근데 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야. 경기도의 코로롱 확진자의 평균은 몇 명이에요? 다 더해봐. 자, 이게 17, 18, 21, 221명을 몇으로 나눈? 5로 나눈 40몇 명이 나와버리지. 그럼 얘네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 우리는 한두 명밖에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자료 중에 특이한 값이 있을 때는 얘 대표하는 값을 평균으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중앙값이 얼마예요? 얘가 중앙값이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뉴스 보도를 할 때 중앙값은 5 정도고 특이하게 어떤 지역에서는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값은 어느 경우에 사용을 한다? 자료 중에 특이한 값이 있을 때는 중앙값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중앙값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얘가 무조건 나와. 다음 중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썼을 때 일반적으로 평균을 많이 사용한다. 또는 특이한 값이 있을 때는 뭘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교재에다가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76페이지. 평균 옆에다 써놔. 가장 일반적인 대표값. 평균에다가 써놓으세요. 가장 일반적인 대표값. 자, 중앙값 대놓고 거기 써있지. 화살표 해가지고 초록색에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 중앙값 초록색으로 써있는 자료에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 밑줄 쫙. 그때는 뭘 사용한다고? 중앙값을 사용하고, 중앙값을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거기다 별표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애를 중앙값이라고 한다.
자, 4번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이고 언제 주로 사용하냐 쓰세요. 선호도 조사할 때. 자, 그럼 세 가지의 대표값 중에 구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애가 누굴까요? 평균이겠죠? 여러분의 계산 실력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자, 76페이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평균을 구하시오. 자, 누가 계산을 잘하나 봅시다. 개념 꼭꼭 1번 시작. 됐죠? 밑에 있는 문제 빨리 싹 풀어보십시오. 자, 좀 이상한 문제가 하나 있지. 최빈값 문제 중에. 자, 일단 3번의 최빈값 문제 보세요. 3번 1번 1, 2, 3, 3, 4, 5의 최빈값은 3. 자, 여기에다가 최빈값을 갖다가 2라고 적는 사람이 있어요. 왜? 3이 2번 나왔으니까. 자, 최빈값을 쓸 때는 몇 번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많이 나왔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3이고요. 2번은요? 자, 2도 2개고 3도 2개지? 그럼 2랑 3 이렇게 둘 다 쓰면 돼요. 그런데 3번 전부 다 몇 개씩? 한 개씩이지. 그럼 뭐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모르지. 이런 경우는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개수가 똑같을 때는 없다. 그러니까 자료 중에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 대표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표값은 금방해. 대표값은 금방해. 자, 1번 6명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을 구하세요. 계산 시작. 너무 쉽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많이 했을 거야. 평균 구하기는 뭐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해도 풀 수 있어. 된 2. 자, 대표 유형 2번으로 갈게요. 자, 2번.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세요가 아니야. 평균이 주어졌을 때 x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반대로 계산하면 되잖아. 자, 평균이 90점이래요. 그럼 총 합은 몇 점이어야 돼? 450. 그렇지, 450점이면 되는 거야. 시작. 너무 쉽지? 그치? 자, 원주각하다 이거 하니까 약간 힐링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대표값과 산포도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틀리면 큰일 나는 부분이야. 넘어가 볼게요. 자, 대표 유형 3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지원인의 반 학생 6명의 일주일 동안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조사해서 중요한 단서 나왔다. 작은 값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자료의 중앙값이 9시간이래요. 자,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해놨죠. 그럼 중앙값은 어디에 있는 애를 찾으면 돼? 가장 가운데 있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얘 몇 개야 지금? 6개야.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가운데 있는 두 개인 누구와 누구? x랑 10의 뭘 찾으면? 평균값을 찾으면 그게 몇 시간이다? 9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x는 얼마다? 8이다. 좋아요. 자, 최빈값 구하면 너무 쉽잖아. 아,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 다음 표는 주민의 반 학생 22명이 선호하는 영화의 장르를 조사해서 나타낸 것은 최빈값은 제일 많이 나온 거. 코미디 3번. 자, 순식간에 소단원 하나 끝났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에 아니요, 무슨 숙제라고 써 있죠? 숙제라고 써 있잖아요. 아, 그쵸?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우리 문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6번. 자, 6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답 나오나요? 여기 둘이 다 달라. 자, 요런 문제를 풀 때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8명이 있었어요. 자, 8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있었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네 번째 학생의 윗몸 일으키기의 횟수는 23이에요. 여기가 23이에요. 그리고 중앙값은 25예요. 자, 몇 명이었죠 얘는? 8명이었지. 그럼 중앙값이 여기가 25회라는 소리겠네. 맞죠? 그러면 다섯 번째 있던 학생은 몇? 27회였겠구나. 자, 이때 이 동아리에 윗몸 일으키기 횟수가 28회인 학생이 가입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에 한 명이 추가가 될 거야. 이쪽에 추가가 될 거야. 이쪽에 추가가 될 거야. 오른쪽에 한 명이 추가가 되겠지. 28회면 얘보다 크니까. 됐죠?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 한 명이 추가가 된 거야. 자, 이때 얘네들의 뭘 찾아라? 중앙값. 9명이니까 몇 번째 학생? 5번째 학생을 찾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추리하는 거예요. 이거 추리. 그러니까 새로 온 학생이 몇 회인지 그리고 걔가 중앙값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읽자. 알아들었죠? 넘어갑니다. 자, 대표값 끝. 자, 하나 끝났어요 벌써. 자, 대표값은 얘가 대표값이야. 자, 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3포도예요. 아, 책 보면은 스포당하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름만 보고 무슨 뜻인지 유추해보자. 산포도. 산에서 나오는 포도입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다 생각하는 건 똑같아. 자, 산포도에서 산포가 뭘까요? 산포. 산포. 뭐라고? 뭐라는 거야? 자, 산포도에서 산포는 퍼져 있다라는 뜻이야. 퍼져 있다. 그리고 도. 정도할 때 도예요. 그러니까 산포도는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숫자로 표시해 놓은 게 삼포도야. 자,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삼포도가 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다시, 삼포도라는 건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럼 삼포도가 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흩어진 정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삼포도가 크다는 건 많이 흩어져 있다는 뜻이야. 그치? 여기저기에만 흩어져 있다. 그럼 반대로 삼포도가 작다는 건 이 자료들이 어딘가에 모여 있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잘 봐. 삼포도가 작다라는 것의 의미는 흩어진 정도가 좁다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모여 있다는 거니까 얘가 바로 고르게 퍼져 있다 하고 똑같은 말이야. 삼포도가 작다라는 것은 고르게 퍼져 있다고 똑같은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더 많이 퍼져 있어야 고르게 퍼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헷갈릴 수도 있죠. 하지만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르게 퍼져 있다는 평균 주위에 몰려 있다라는 걸 고르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야.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아, 써있네요. 아니에요. 써있네요. 삼포도의 동그라미 2번. 별표. 별량이 대표값에 가까이 모여 있으면 삼포도가 작고 멀리 흩어져 있으면 삼포도가 크다. 거기다가 가까이 모여 있으면의 밑줄 치고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고 써놓으세요. 분포 상태가 고르다. 썼어요? 네. 자, 그러면 삼포도에도 역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삼포도는 역시 세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 편차. 두 번째, 분산. 세 번째, 표준 편차. 일단 단어 자체가 심상치 않지? 벌써 하기 싫지? 자, 편차가 뭘까? 편차. 차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그럼 편차라는 건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편차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90점이야. 근데 나는 성적이 95점이야. 그럼 내 점수의 편차는 몇 점이 되는 거야? 5점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반 평균이 90점인데 나는 40점이야. 그럼 편차가 몇 점이야 나는? 마이너스 5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편차라는 값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됐니? 여기서 중요한 거, 편차가 0인 경우는 뭘까요? 그치. 별량의 값이 뭐와 같을 때다? 평균과 같을 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편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자, 정말 중요한 성질이에요. 잘 봐. 예를 들어 우리 반에 쪽지 시험 결과, 아까 그거 다시 가져올게. 쪽지 시험 결과가 A, B, C, D 5명이 봤는데 2점, 2점, 4점, 3점, 1점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의 편차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성적이야. 자, 편차를 구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 평균을 먼저 알아야 되지. 자, 평균 구해보세요. 뭐라고요? 5분의 12가 얼마야? 2.4. 자, 평균이 2.4야. 자, 그럼 편차 구해볼게요. 자, 얘 편차 마이너스 0.4. 얘도 얘는 1.6, 얘는
1.6 얘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죠? 자, 심심해서 내가 편차를 다 더해봤어. 다 더해봐. 얼마야? 0.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편차의 합은 무조건 0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게 왜 0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건 지금 내가 숫자로 지금 대입을 해봤지만 내가 얘를 A, B, C, D 2점을 맞았다고 해볼게요.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편차의 합이 0임을 설명하시고. 자, 평균 구해볼게요. 평균 얼마죠? 5분의 이거죠? 자, 그럼 얘 편차는 얼마야? A 빼기 5분의 이거지? 얘 편차는 B 빼기 5분의 이거지? 그치? 자, 그럼 마찬가지겠지 얘네들도. 얘네들 싹 다 더해볼게. 여기 다 더하면 뭐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죠. 빼기 여기 다 더하면 뭐야? 이거의 몇 배? 5배죠. 계산했더니 어때? 0. 그래서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별표. 별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편차의 성질,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에 편차라는 단어가 보이면 일단 편차의 합이 0이다라는 성질을 먼저 이용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개념 콕콕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평균이 주어져 있어요. 편차를 구하세요. 자, 편차는 빼는 순서 조심해야 돼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다. 자, 편차를 구했으면 마지막에 확인해야 될 거. 다 더해서 0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산을 했는데 다 더해서 0이 안 돼. 그러면 뭐가 문제야? 내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평균을 잘못 구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됐죠? 자, 2번. 어떤 자료의 편차가 다음과 같아요? 됐나요? 네. 더해서 0이 된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대표 통계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단위야, 단위. 자, 얘네들의 성적은 단위가 당연히 점이겠죠. 그렇지? 그럼 편차도 역시 단위는 점이에요. 평균, 중앙값, 최민값, 편차. 그리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표준 편차까지도 전부 다 단위는 똑같아요. 단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요거 조심해야 돼. 단위는 분산만 단위가 없고 나머지는 단위가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대표 이용합니다. 편차. 단위 쓰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 자료는 학생 5명의 1년 동안의 박물관 관람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예요. 1번 박물관 관람 횟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답은 6회. 그렇지, 단위까지 6회. 6회 먹고 싶다. 각 별량의 편차를 구하십시오. 집에 가서 6회 시켜 먹어야 돼. 맛있겠다. 자, 편차도 역시 단위 써주셔야 됩니다. 몇 회. 자, 밑에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잘 내봐야 돼요. 뭐를 나타낸 거래요?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편차의 합은 0이다를 먼저 사용을 해야겠지? x 나오나요? 마이너스 4. 자, 줄넘기 기록의 평균이 78회일 때 시완이의 줄넘기 기록을 구하래. 자, 편차가 얼마였어, 시완이? 마이너스 3이죠.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편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건 평균보다 뭐하다는 거야? 3개 적다는 소리야. 그럼 답은 몇 회? 75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공식을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 자, 오른쪽 위에 표현 바꾸기 1-2만 한번 풀고 갈게요. 1-2. 자, 이런 문장은 틀린 문장을 옳게 고치고 가는 겁니다. 기억. 대표값에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동글뱅이지. 니은.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평균이라고 한다. 뭐라고 쓸까? 삼포도라고 고쳐주시고. 디귿. 별량이 대표값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삼포도가 작다. 맞는 말. 동글뱅이. 리을. 편차는 평균에서 별량을 뺀 값이다. 뭐라고 고칠래? 그렇지.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할만하지? 아이 뭐 도형 하나가 이러고 하면 그냥 날라다닌다니까.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표준 편차 저거 할게요. 5분만 쉽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돼요. 자, 분산으로 갑니다. 분산. 봐봐. 두 번째 분산. 아까 우리 삼포도가 뭐라 했지? 삼포도?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낸 게 삼포도라고 그랬지. 그러면 그 흩어진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기준으로 흩어진 정도를 따실 거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분산은 그 기준이 누구냐면 평균이에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삼포도가 바로 분산이야. 자,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 자료들의 뭘 먼저 알아야겠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편차를 먼저 구하고 싶어. 그럼 편차를 구해서 그 편차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이거의 평균을 구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편차의 총합을 뭐로 나눠요? 개수로 나누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와버리지.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얘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다시 분산이라는 것은 뭐를 구하는 거라고요? 편차의 평균이 아니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숫자가 좀 어떠겠어? 크겠지.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저 제곱한 것을 보정해 주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분산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게 표준 편차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어떤 자료에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될까? 제일 먼저 평균을 먼저 알아야겠지. 그래야 평균을 구해야 편차를 구할 수 있고, 편차를 알아야 분산을 구할 수 있고,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이제부터는 분산을 구하는 연습을 할 건데 해보면 알겠지만 과정은 조금 복잡할 거야. 계산이 조금 귀찮을 거야. 자, 갑니다. 개념 꼭꼭 1번 따라오세요. 연수내부는 4명의 하루 수면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거예요. 평균 구합니다. 평균. 확실해? 그러네. 7 단위 시간. 자, 편차를 구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세요.
편차가 얼마 나왔어요? 2 2, 0 0, 마이너스 2, 0 0. 자, 분산을 구할 거예요. 분산을 구할 때는 얘네들을 일단 뭐 하라고? 제곱하세요. 제곱하고 다 더하세요. 그리고 뭐로 나눕니다? 개수인 4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얼마죠? 2. 단위 시간 없어요. 분산은 단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단위가 없을까요? 아까 단위가 편차에는 단위가 있다 그랬지. 근데 얘는 뭐 한 거니까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제곱해서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얘는 단위가 없어요. 대신 여기다 뭘 씌워버리면 루트를 씌우면 이게 뭐다? 표준 편차. 그럼 그 표준 편차의 단위는 그렇지. 이렇게 되는 루트 2 시간.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표준 편차는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겠죠. 루트를 씌웠으니까. 음수는 될 수 없다. 그럼 0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 표준 편차는 0이 될 수 있을까? 뭐가 0이면 표준 편차가 0이야? 분산이 0이면 표준 편차가 0이잖아. 그럼 분산은 0이 될 수 있니? 분산이 0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총합이 0이라는 거죠. 편차 제곱의 총합이 0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모든 편차가 0이라는 거고 편차가 0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 했으니까 별량과 평균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써놓을게요.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것을 모든 별량이 뭐다? 같은 값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표준 편차가 0이라는 것은 모든 별량이 같은 값이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별량이 같으니까 평균이 별량하고 똑같은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차가 0인 거고 분산도 0인 거고 표준 편차도 0이 되는 거야. 됐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기억 니은 비동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표준 편차는 항상 양의 실수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방금 뭐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 0이 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딱 지우고 의미 아닌 실수.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이 표현. 항상 양의 실수이다가 아니라 의미 아닌 실수이다라고 써줘야 맞다.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주어진 자료가 별량인지 편차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2번 문제 풀어보죠. 자, 2번 문제 판단해봐. 이건 뭐야? 2번 문제 이거 뭐야? 이 자료는 뭐야? 편차야, 편차. 그럼 이거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그냥 이 상태로 제곱하면 되겠지? 됐나요? 좋아요. 자, 1번은 표준 편차 얼마 나왔어요? 2. 2번은 루트 5. 자, 그러면 두 자료 중에 분포 상태가 고른 것은 누구예요?
1번이죠. 분포 상태가 고르다는 건 삼포도가 작다라는 뜻이라 했으니까 오케이. 자, 대표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표는 희성이의 5회에 걸친 제기차기 횟수의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동그라미 편차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뭐부터 생각하자? 편차를 조사해서 나타낸 거래. 그럼 자동으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부터 들어가야지. 바로 x다가 x 얼마? 마이너스 3. 문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그러면 제곱하고 더해서 5로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죠? 5분의 6. 그치? 근데 보통 이제 그 통계 파트에서는 값을 분수보다는 소수를 좋아해요. 얼마? 5.2. 근데 표준 편차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씌워야겠죠? 루트 5.2 단위 회. 만약에 나 소수 쓰니까 그럼 분수 쓰시면 돼요. 대신 분수로 썼다면 유리화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분모에 루트 5가 있으니까 루트 5 분자 분모에다 곱해가지고 5분의 루트 네 하시면 되겠죠. 계산 셀프. 자, 밑에 있는 거 합니다. 삼포도에 해서. 자, 다음 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5반의 영어 성적의 평균과 분산을 조사해 나타낸 겁니다. 영어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구하세요. 자, 그럼 잘 읽어야 돼. 가장 고른 반을 구하세요. 뭘 찾으라는 거죠? 고르다. 뭘 찾는 거야? 분산이 가장 작은 반을 찾아요. 몇 반? 1반. 그럼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반은 어디야? 4반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4반을 보면은 평균은 높지만 분산이 크지. 그 말은 뭐냐?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못하는 애들도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막 퍼져 있다는 소리야, 성적이. 요런 느낌. 요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 넘겨보세요. 그러면 뭐 나오죠? 뭐라고 써 있나요? 아, 네, 또 숙제라고 써 있어요. 자, 요 중에 또 한 문제 딱 짚고 넘어가는 생각이 쓱쓱 7번 풀어볼게요. 계산 됐나요? 문제가 좀 거지 같나요? 자, 해볼게요. 자, 평균이 3입니다 해서 식 하나 나와야 되겠지? 평균이 3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를 4 더하면 얼마입니다? 15가 됩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그 다음에 문제예요. 분산이라고 했죠?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편차를 알아야 되지? 자, 편차 구해보자. 너의 편차 마이너스 2. 너는 4. 너는 x 마이너스 3. 너는 그렇지. 너는 해서 제곱해서 더해요. 출발. 누가 똑똑하게 어서 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얘를 얼마로 나눠? 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얘가 얼마나 돼? 나도 깜짝 놀랐어. 아우 씨. 무서워라. 그래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4.4가 나와야 돼요. 자, 분수로 쓰면 4.4면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22가 되겠지. 네. 에이, 하면 왜? 하세요. 귀찮아요. 아? 자, 일단 5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네. 자, x의 제곱, y 제곱 나오죠? 네. 자, 그 다음,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x 플러스 y. 자, 이제 상수함. 4, 6, 9, 9, 1. 39 하면 얼마다? 22다. 그런데 우리는 x 플러스 y가 얼마라는 걸 알아? 5라는 걸 알지. 그래, 끝났어. 그러므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입니다? 13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봤던 통계 문제 중에 제일 어렵지, 그치?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 추가 조금 하고 갈게요. 자, 뭘 얘기할 거냐면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야.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편차를 구해서 얘처럼 편차를 각각 구해서 제곱하고 평균을 내서 구하지. 근데 분산은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라는 식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근처에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그 분산 써 있는 거기다가 개념에다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죠?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해서 일명 재평평제라고 합니다.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 재평평제. 얘는 어디에서 나오는 공식이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그 공식이야. 그 말은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분산 표준 편차가 또 나온다는 소리야. 재밌겠죠? 자, 그럼 봐봐. 방금 풀었던 이 문제를 이걸로 풀어볼게. 자, 1, 7, x, y 2의 평균이 얼마였죠? 3이었죠? 자, 그리고 분산이 얼마였죠? 4.4였죠? 자, 그럼 직접게 분산은 뭐라고?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분산입니다. 이거 풀면 바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야겠죠? 저 식이 왜 성립하는가? 그게 왜 성립하는가는 어디에서 볼 거냐면 우리 유형북에 보시면은 유형북에서도 유형 8번에서 또 나오기는 해요.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서 한번 예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설명 들어가 설명. 이것도 가끔 가다가 서술형으로 증명하시 이렇게 나와. 자, A, B, C 세 개만 가지고 하자. A, B, C의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할게요. 보통은 표준 편차를 S라고 쓰고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니까 분산을 S제곱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얘 편차 한번 계산할까? 편차? 얘 편차는 A-M 또 B-M 또 C-M이죠? 그럼 평균 얘네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면 분산이 나오는 거지. 제곱해봐.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을 뭐로 나눈 거? 3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분산이야. 자, 식 정리 한번 해볼게. 거지 같지만 해보자. 자, 여기 A제곱, B제곱, C제곱 하나씩 나오죠? 자, 그 다음 M의 개수.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이지. 뭘로 묶을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B, C, M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M제곱이 몇 개? 3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분모가 얼마? 3. 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묶을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앞에 거라고요? 자,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뭐야? 평균이지. 그치?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M제곱이 되죠? 여기는 3분의 3M제곱이니까 뭐가 돼? 플러스 M제곱이 되지. 그럼 얘는 3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설명을 해줬다 그러면 분산 구할 때 써도 상관이 없어. 서술형에다가. 근데 설명을 안 해줬다 그러면은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아마 이거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거야. 이런 그 교과서 맨 뒤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생각해보기 이런 거 있지. 아니 뭐라 해야지, 생각 넓히기 이런 거. 거기에 또 이거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정말 편리한 공식이에요. 몰라도 풀 수는 있어야 된다. 이게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식이었다. 됐나? 여기까지? 끝. 뭐가 끝? 대표값과 산포도 끝. 그럼 이제 뒤에 개념이 2개밖에 안 남았어. 오늘 이거 2개 마무리 해버릴까? 그럼 숙제가 이만큼 한꺼번에 사. 저도 유형 없어요. 유형북으로 넘어갑시다. 유형북으로. 자, 유형북으로 와서 숙제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산정도 전까지. 자, 통계 펴보세요. 유형북.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와야 되는데 이거 다 해와야지. 자, 유형 컷 94페이지 맞나? 자, 94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지금 난이도들 봐봐. 난리 났지 지금? 중중하 중하 중중하하 중중중 난리 났죠? 너무 쉽죠? 자, 이 중에 상문제 하나 껴있지. 상문제. 요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상문제예요.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545번.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잘못 계산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너무 좋아하죠? 잘못 계산한 거.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545. 시작. 명지를 지금 했다는 건 46kg인가? 문제 이해부터 해야겠다. 이거는 배고파. 자, 계산됐어요? 이해됐어? 뭔 말인가? 자, 요리반 학생 몇 명? 6명. 6명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 중에 몸무게가 43kg인 민지의 몸무게를 잘못 기록을 했대요. 자, 6명이 있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5명은 제대로 계산을 한 거야. 근데 민지가 원래 43kg였는데 몇 킬로로 잘못 기록이 되었는지를 구하세요 이거지. 그럼 여기 다 더해서 평균이 얼마였으니까 몰라. 이게 우리가 구한 평균이야. 근데 이 평균은 실제 평균 민지가 몇 킬로라고? 43. 실제 평균보다 어떻게 됐다고? 2kg가 낮게 구해줬대. 그럼 어디에서 2를 빼야 돼? 얘보다 2kg 낮게 구해졌다.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슈? 네? 자, 그럼 양쪽에다가 뭘 곱해버리자. 6을 곱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E 더하기 E 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43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차피 5명의 몸무게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X는 몇 킬로였구나? 31킬로였구나. 31킬로밖에 안 나왔다. 대단한데? 부럽다. 민지가 화낼 만합니다. 나는 43kg인데 31kg로 기록이 됐으니까 좋아해야 되는 건가?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자, 넘깁니다. 왜 웃어? 영화 안 웃었으면 성공이었는데. 재밌는 얘기였죠? 넘겨볼게요. 자, 보자. 가만히 살펴보자. 저기 가볼게요. 551번 보세요. 551번. 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죠? 줄기와 이끌.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초면이죠? 자, 20명의 팔굽혀펴기 기록을 조사해서 나타낸 줄기와 이끌림입니다. 팔굽혀펴기 기록의 중앙값 A회, 최빈값 B회라고 할게요. 자, 일단 최빈값부터 구해보자.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를 찾으라는 거지? 얼마예요? 28. 그렇죠. 28이에요. 자, 이제 중앙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몇 명이에요? 20명. 20명이야. 그럼 중앙값은 몇 번째 숫자 찾아야 돼? 90번째라고? 11. 짝수잖아. 짝수잖아. 11. 그치. 10번째하고 11번째의 평균을 찾아야겠죠. 계산. 10번째가 몇 회야? 25.
25회고 11번째가 26회네요. 25점. 25.5회. 줄기와 잇그림도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줄기와 잇그림. 중학교 1학년 때 보고 처음 보지 하면서 나옵니다.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이거랑 그거 했을 텐데 도수분 보표. 2학년 때 아니에요? 2학년 때는 경우의 수 확률 했잖아. 너무 기억이 안 나. 2학년이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기억이 안 나. 세상에 그럴 수 있어. 자 넘어갑니다. 네. 자 96페이지로 가셔서 557번 별표 표시되어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 자 소윤이가 5회에 걸쳐 치른 수학 시험의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평균과 최빈값이 같아요. 자 평균하고 최빈값이 같대요. 최빈값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자 예를 들어서 x가 90이야. x가 90이면 최빈값은 얼마? 90. x가 84면 80. 최빈값은 8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의 값이 정해지면 최빈값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빈값은 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x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평균 이게 평균이죠. 이 평균과 뭐가 같다고? 최빈값이 같다고. 근데 최빈값이 얼마라고?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최빈값을 구할 수 없다는 건 x가 최빈값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겠지. x가 정해지면 최빈값이 나온다는 소리니까. 요런 느낌. 나왔나요? 2번. 오케이, 2번. 오른쪽으로 가십니다. 분산. 자, 566번입니다. 자, 계산할 준비하시고. 계산할 준비할 때 계산기를 꺼내는 사람은 없겠지. 설마. 자, 아래 자료는 66번이에요. 5명의 사회 성적을 조사해서 나타낸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평균은 86점이다. 시작. 맞아요? 동글뱅이. 2번 편차 제곱의 총합은 220점이다. 그럼 편차부터 구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계산도 잘하는구나. 3번 분산은 44다. 그럼 방금 구했던 편차 제곱의 합을 5로 나눠주면 되겠지. 5명이니까. 맞아요. 맞죠? 4번 표준 편차는 11점이다. 자, 고쳐주세요. 몇 점? 2루트 11점. 5번 편차의 총합은 0점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눈치 싸움이에요. 눈치 싸움. 딱 보기를 보자마자 일단 5번은 무조건 맞는 말이지.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분산은 44다. 표준 편차는 11이다. 틀린 건 하나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니까 분사형 표준편차 둘 중에 하나만 계산했으면 되겠다. 찍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찍었어야겠죠? 넘어서 571번입니다. 571번 풀어볼게요. 다들 손이 멈췄군요 갑자기. 자, 난 어디서 멈췄는지 알 것 같아. 일단 평균은 0이다까지 오셨죠? 평균이 0이기 때문에 A랑 B랑 더하면 일단 얼마예요? 6이에요. 좋아요. 자 이제 문제는 중앙값이야. 중앙값이 2라는 건 5개를 뭔 순으로 나열했을 때,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오는 애가 2라는 거야. 근데 몇 개야? 그러면 가운데 오는 애는 몇 번째? 세 번째 친구가 2라는 거지? 그럼 뭐야? 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2라는 소리야. 그럼 하나가 2면 둘이 더해서 얼마니까? 6이니까 4. 나머지 하나는 4겠구나. 그럼 뭐가 2고 뭐가 4야? A가 2고 B가 4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홀수계잖아. 홀수계면 중앙값이 나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그 값이라는 소리지. 됐나요? 오케이. 문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하세요. 진짜.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어차피 평균은 0이잖아. 대슈 답은 뭐? 나 다 몰라. 답이 어디 있어? 답은 오르트 2. 오르트 2. 됐죠? 계산이 잘못됐다. 어차피 평균이 0이니까 얘네들의 값 자체가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아, 표준 편차가 아니고 편차가 되는 거지. 네. 그쵸? 그러면 얘는 49, 81, 100, 4, 16 계산할게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 130, 이렇게 둘이 더하면 20 몇이죠? 250 나누기
2? 오. 그럼 몇 아시죠? 50.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버리면 5루트. 계산 잘해야 돼 진짜. 유형 8번입니다. 575. 요거 아까 풀었던 문제야. 그치? 유형 8번에 575. 아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죠? 한번 해볼게요. 575. 신박한 공식 하나 알려줬지 아까? 자 일단 a 더하기 b하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나왔죠? 그럼 그걸 가지고 a, b를 구하래. 어떻게 구하죠? 그새 까먹었어요. 곱셈 공식 변형. 곱셈 공식 변형 기억나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2ab. 이 공식 쓰면 되겠지? 2ab는 얼마? 마이너스 18 이므로 ab는 마이너스 9mm. 그래서 575번이 난이도가 상인 이유는 곱셈 공식 변형을 모르면 못 풀기 때문입니다. 앞단에서 배웠던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배우지 까마득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떡하면 좋아. 수상할 때 이것도 나와. 변형 공식. 외워야 될 변형 공식 한 5개 돼. 큰일 났구나. 자, 유형 9번에다 별표 유형 9번에다가 별표 78,581개. 겁나게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변화된 별량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 변화된 별량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1
x2, x3 자 요런 별량들이 있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의 평균을 갖다가 m이라고 하고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하고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놈이니까 s라고 쓰겠지. 자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 별량을 변화를 시킬 거야.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면 별량들이 바뀌는 모양이 똑같아. a를 곱하고 b를 더해. a를 곱하고 b를 더해. a를 곱하고 b를 더해. 이렇게 변한 모습이 똑같다면 이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반 애들이 평균이 50점이었어. 수학 평균이. 근데 기말고사 때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애들의 성적이 20점씩 올랐어. 그럼 평균은 어떻게 바뀔까? 70점으로 바뀌겠지. 그 얘기야. 자, 얘네들의 평균이 원래 m이었어. 근데 모든 별량들이 a배하고 b를 더하고 a배하는 b를 더하고 a배하고 b를 더하다면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야. 됐어요? 평균은 원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 그럼 분산하고 표준편차. 분산이랑 표준편차는 3포도의 일정이죠. 근데 3포도는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여기가 50점이야. 애들이 이만큼 퍼져 있었어. 근데 모든 애들의 성적이 20점씩 올라. 그럼 평균은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지? 근데 얘네들이 퍼져 있던 정도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여기 있는 더해진 애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만 변하냐면 곱해진 놈한테만 영향을 받아요. 곱해진 놈한테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A배하고 B를 더한다면 평균은 얘가 변한 만큼 똑같이 변하는 거고 분산은 곱해진 놈의 제곱만큼 그 다음 표준 편차는 그냥 곱해진 놈만큼만 똑같이 곱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거기 유형 포인트 돼 있는 데 있죠. 맨 마지막 줄에다가만 표시해 놓으세요. 유형 포인트에 표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다가만 색깔로 표시해 놓으세요. n개 별량이 A하고 B에다 이렇게 나처럼 네모 세모 표시해 주시고 A배하고 B를 더했어요. 모든 별량이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했어요. 그런다면 평균은 똑같이 A배하고 B를 더한 값이 되고 표준 편차는 곱한 놈한테만 영향을 받는다. 더한 것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분산과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 편차가 A배가 됐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봐봐. 두 명을 예로 들어볼게. 처음에 한 명이 1이었고 점수가 1이었고 3이었어. 얘 평균은 몇이었죠? 2였지. 근데 얘네들의 성적이 3배가 됐어. 얘네들이 3배가 되면 4배가 됐어. 4배가 되면은 얘는 몇 점이 돼? 4점이 돼. 얘는 몇 점이 돼? 12점이 되지. 그리고 평균은 몇 점이 되죠? 8점이 되지. 봐봐. 평균은 똑같이 몇 배가 됐어? 4배가 됐지? 그리고 뭐 여기에서 더해지면 더해질 만큼 더 더해지겠지. 근데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지. 얘네는 이만큼 흩어져 있었지. 근데 얘네들한테 4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 더 퍼져버렸지. 그러니까 그만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78번 78. 바뀐 모양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5개의 별령 A, B, C, D, E의 평균이 6이고 표준 편차가 3이었어요. 자, 어떻게 변화했죠? 별령들이 3을 곱하고 1을 빼놨죠. 자, 그럼 평균은 어떻게 변할까? 원래 평균이 얼마였어? 6이었어. 그거에다 뭘 해주고? 3을 곱해주고 1을 빼주면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자, 평균은 몇 점? 17점. 자, 표준 편차 구해볼까요? 원래 표준 편차 얼마였어요? 원래 표준 편차가 3점이었죠. 근데 표준 편차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받는다고? 곱해진 애한테만 영향을 받는다고. 얼마 곱했으니까? 3 곱했으니까 표준 편차도 3배가 되는 거야. 3배, 세뱃돈을 받아야 되는데 3배. 네. 거기까지 할게. 안 할게. 미안해. 웃지 마! 그래서 m에서 n을 빼래요. 답은 얼마? 8. 괜찮지? 재밌지? 영원히 좀 있어. 좀 약간 뭐랄까 고문 받는 사람의 느낌이었어. 마지못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인데. 자, 유형 10번. 요거는 조금 식이 필요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580번. 자, 다음 표는 둘의 중학교 3학년 1반과 2반의 학생 수와 평균 표준 편차를 나타낸 거예요. 자, 1반 30명, 평균 80점, 표준 편차 4점. 2반 40명, 평균 80점, 표준 편차 3점. 문제. 1반과 2반 전체 학생의 수학 성적의 표준 편차를 구하래요. 다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을 알아야 되지.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지? 편차를 알아야 되지. 자, 그럼 봐. 1반 보세요. 1반 몇 명이야? 30명. 이거 표준 편차가 몇 점이야? 4점이죠? 그럼 얘는 분산이 몇 점이었어요? 표준 편차가 4점이면 분산은 몇 점이야? 16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1반의 편차는 알 수 없지만 제곱의 총합은 알 수 있지. 몇 점일까요? 몇일까요? 편차 제곱의 총합. 분산이 16이라는 건 분산이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편차 제곱의 총합을 인원수로 나눈 거였지. 그럼 편차 제곱의 총합은 여기에다가 뭘 곱해버리면 30을 곱해버리면 이게 일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당연히 2반은 어떨까? 2반은 몇 점일까? 표준 편차가 3점이었으니까 분산은 9점. 그럼 2반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360점이 돼요. 나 뭐 구하고 싶어 지금? 표준 편차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 총 전체의 편차 제곱의 총합은 몇 점이야? 840점.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편차 제곱의 총합이기 때문에 1반하고 2반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평균이 똑같아야 돼. 그래야 기준점이 똑같아야 편차들을 더할 수 있으니까. 기준점이 똑같나요? 이거 꼭 확인해야 돼. 문제에서 평균이 80점으로 똑같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더했더니 840점이었어. 그리고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지. 이렇게 나누면 이게 전체의 분산이 되는 거야. 몇?
10. 그럼 표준 편차는 몇 점? 이렇게 3. 2루트 3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이런 문제에서는 평균은 아무 의미가 없어. 평균의 수치는 의미가 없어.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 평균이 같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같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다. 몇 점이에요? 아니 몇 점인가? 몇 회 아니 몇 분이죠? 시기가 맞겠지? 마지막 유형 11. 마지막 유형 11. 요거 하나 요거는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요것만 하자. 발가락으로도 풀 수 있어. 자, 다음 표는 어느 중학교 3학년 5개만의 국어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겁니다.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을 고르세요. 성적이 가장 고르다는 건 무슨 뜻이지? 표준 편차가 작은 반 3반. 자, 그런데 오른쪽 586번처럼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자, 수학 성적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성적이 더 좋은 반은 몇 반이야? B반이에요. 점수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성적이 좋은 반이야. 그러면 고른 반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뭐가 작은 반? 표준 편차가 작은 반인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없어. 다시 표준 편차는 3포도의 일정이에요. 3포도가 작다는 건 어디에 몰려 있다는 거라고? 대표값 주위에 몰려 있는 거라고. 자, A반하고 B반 중에 대표값 주위에 몰려 있는 애가 몇 반? A반이죠. 대표값이 이렇게 위로 쓱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A반이 더 성적이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됐죠? 숙제. 수요일에 오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네. 네. 근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말에 있잖아요. 정말 놀러 가는데. 놀러 가기 전에 숙제를 하고 가시면 돼요. 오늘은 아픈데. 자, 오늘은 아픈데. 일단 대표값부터 3포가 요거 하나 둘. 너 문제 안 되잖아. 맞아요. 4장 반 84페이지까지고 여기까지는 안 돼요. 여기까지. 유형북은 그래 유형까지만 해오세요. 유형 꼭까지 네. 100페이지까지 됐어요. 네. 다음 주면 이거 책 끝나요. 네. 네. 다음 주에 산점도하고 상관관계만 하면 끝이니까 2, 3 오늘은 여기까지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주말 동안 놀러 가기 전에 숙제하고 가세요. 네. 아니면 놀러 갔다 와서 열심히 하시든지. 네. 끝. 네. 고생했다.